요즘에 미국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냐면요. 이게 미국 얘기입니다. 한국은 좀 다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의 얘기입니다. 미국은 2040, 넓게 봤을 때 2030, 40은 빠듯해져서 알바, 투잡 뛰는데 중장년층, 구분하자면 5670, 5070은 유람선 타고 외식하는데 아주 여유로워졌다. 이런 현상이 나와서 제가 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올해 수익률 탑 10을 보시면 익숙한 주식도 있는데 의외의 주식들이 있습니다. 의외의 주식들. 지금까지 6월까지의 올해 수익률 탑 10 보시면 1위 엔비디아. 압도적이죠. AI 대장주니까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190%. 메타 광고 주식 100%. 테슬라 110% 날아다닙니다. 근데 4등, 5등에 좀 익숙하지 않은 지금 얘네가 여기 왜 있지? 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카니발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미국의 대표 3대 크루즈 회사가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 여기 몽키가 타고 있는데 이런 유람선 세계 3대 업체가 카니발, 로얄 캐리비안 여기 없지만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고 상장 다 돼 있습니다. 얘네들이 수익률이 100%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물론 많이 빠져서 오른 거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얘도 거의 30%까지 회복을 했고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흐름 보시면 이런 크루즈 여행 주식들이 지금 5월, 6월 들어서 막 급등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겠습니다. 카니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노르웨이안 크루즈 3대 크루즈 회사들이 기본 50%, 9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번에 JP모건의 한 애널리스트가 이 세계 크루즈 회사에 갔다 온 거예요. 한번 가본 거예요. 진짜 상황이 어떤가. 경영진들하고 다 만나고 자료도 보니까 세상에 침체라서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예약이 급증 중인 거예요. 크루즈 여행이. 저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예약이 급증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 크루즈 여행 지금 갈 땐가 싶었는데 특이하다. 너무 특이하다. 예약 둔화 시그널이 0에 가깝다. 예약이 줄어들긴커녕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면서 막 이제 목표 주가 올리고 급등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관련해서 요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중장년층들은 여유롭고 젠지와 M, 쉽게 말해서 MZ 세대의 청년층이라고 하겠습니다. 청년층들은 먹고 살기 빠듯해졌다. 둘의 지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면서 이거 보고서 나왔는데 여기도 보시면 오른쪽에 이게 미국의 세대별 지출 증감 현황입니다. 위에 있는 두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와 사일런트 세대, 여기 전통 세대의 중장년층입니다. 그냥 저는 이제 편의상 중장년층으로 부를게요. 하늘색과 초록색 둘 다 지출이 오히려 증가세가 강하게 이어집니다. 중장년층. 반대로 이제 2030, 40 크게 봤을 때 전 청년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지출 감소세 보이시죠? 지출이 가파르게 줄어드는 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빠지고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소득에 따라서 나뉘는 게 아니고 세대 간의 지출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소득 구간입니다. 젊은 층은 빨간불 들어와 있고 대체적으로 중장년층은 확실히 초록불 지출이 늘어나 있습니다. 플러스 기록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니까 딱히 고소득이라고 지출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저소득이라고 적은 것도 아니고 진짜로 지금 세대 간에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도 이유를 계속 뒤져봤는데 일단은 미국의 현상으로서는 하나가 연금 덕분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회보장연금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특히나 요 콜라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물가에 연동해서 연금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으니까 연금도 40년 만에 최고치로 이번에 올해 8.7%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연금 한 200만 원 받으시는 중장년층 가구가 있다면 한 220만 원 받으니까 20만 원 더 받는 겁니다. 거의 한 10%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보고서에서도 연금 효과도 있지 않냐 분석해보니까 확실히 연금을 받은 가구 지출이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서 더 높더라. 분명히 영향은 있더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은 고물가 고금리의 타격도 훨씬 더 받는답니다. 이 보시면 이게 월세와 대출 이자 이런 게 따박따박 나가는 돈이잖아요. 미국에서 최대 물가의 이슈로 잡히는 월세, 주거비, 대출 이자, 변동금리, 모기지 금리가 청년층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오른쪽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안 늘어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유주택과 무주택의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중장년층 분들은 주택이 자가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자가 올라도 고정금리라서 별로 영향을 안 받고 월세가 아니라 자가니까 젊은 청년층에 비해서 월세 올라가는 증가분도 좀 낮은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 들었는데 이사도 훨씬 더 여기 청년층들은 많이 옮겨 다녀야 되는 거죠. 노년층, 중장년층 분들은 이사 간 가구 비중이 거의 10%도 안 되니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중장년층들은 고물가 고금리 타격을 덜 받았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반대로 청년층은 확실히 고금리 고물가의 양방으로 다 타격을 입어가지고 돈이 없다, 지금 빠듯해졌다 이렇게 분위기가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층은 지금 학자금 상환도 이제 곧 있으면 시작됩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법안
협상할 때 요걸 카드로 줬기 때문에 이제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요. 학자금 대출도 당연히 중장년층은 대출 다 없고 대부분 2040들이 학자금 대출 비중이 대부분인데 지금 안 갚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유예시켜줘가지고. 근데 이거 8월 말부터 내야 되니까 안 그래도 월세도 올랐고 대출 이자도 올랐고 고금리 때문에 거기다가 학자금까지 한 월 1, 200씩 내야 되는 가구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은 진짜 돈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고 중장년층은 연금도 올라갔고 이자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하다. 이런 낼 돈도 덜하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것만 갖고 중장년층이 크루즈를 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이 보고서에서도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지출 이런 게 아니고 막대한 자산. 미국의 중장년층, 소위 말하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와 사일런트 세대, 침묵의 세대, 요 두 세대가 돈이 너무 많다. 자산이 너무 많다. 이 밀레니얼 세대의 8배랍니다. 8배. 역사상 가장 부유한 전무후무한 이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랍니다. 미국 가계의 거의 절반을 다 독식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대라서 크루즈 타고 여유롭다. 지금 뭐 고물가 고금리 타격도 덜하고 자산 장기 우상향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린 세대이면서 뭐 연금 이런 것도 누리는 딱 은퇴하는 세대여가지고 더블로 돈 받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미국에서도 사회적 이슈기도 하면서도 이런 지출 격차를 벌리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정말로 딱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가 미국 전쟁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후 미국 급성장, 경제 급성장할 때 이 80년부터 쭉 올라가는 자산 장기 우상향을 제대로 누린 세대래요. 그래서 최근 40년, 그러니까 1983년 이후로 미 증시 상승률이 2,800%. 그러니까 연금만 따박따박 넣으신 분들 뭐 401k처럼 미 증시에 그냥 올라타서 그냥 모아가신 분들이 이거 누리고 주택도 83년 이후로 500%, 뭐 5, 6배 막 이렇게 올랐다고 하니까 동기간 똑같은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이 200%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물론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은 워낙 주식과 부동산이 우상향을 했던 시대여가지고 요거 덕분에 지금 유람선 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미증시 계속 올라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쭉쭉 올라타가지고 제가 이제 중장년층이 됐을 때도 저도 이렇게 부유한 세대에 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와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가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베이비부머 세대 홀로 50% 그리고 사일런트 세대 16% 거의 70%. 그러니까 2030, 40 세대들은 거의 뭐 지금 돈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없어요. 차지하는 비중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심지어 이 돈만 많은 게 아니고 부채도 빚도 세대별 부채 증가율 그래프를 보니까 부채가 거의 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건전합니다. 이게 건전하게 투자하셨는지 몰라도 사일런트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는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늘지도 않고요. 있어도 늘지 않는데 지금 청년층들 연평균 G세대 1, 20대는 부채가 막 지금 뭐 인플레 고금리에 쪼달리니까 연평균 60%, 밀레니얼 세대 12%, 밀레니얼까지 MZ세대 자산도 없는데 부채는 막 늘어나니까 통장인 거죠. 정말 돈이 없는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양극화 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건 미국의 사례래요. 한국은 이렇게 아니래요. 한국은 중장년층도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빈부격차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고 하는데 미국은 정말 이 차이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합니다. 이 젊은 층과 중장년층의 차이가. 그래서 뭐 한국 얘기는 좀 따로 나중에 하더라도 미국은 이렇다. 미국의 사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 부자, 역사상 가장 부유한 중장년층들은 이제 은퇴를 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은퇴를 하면서 원래는 일하러 돌아오는 세대였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55세 이상도 코로나를 겪고 경제활동이 쫙쫙 빠지고 전체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쭉쭉 빠지면서 확실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은퇴한 이 돈 많은 중장년층들이 뭐 할까 보니까 역시 이제 크루즈 여행도 다니시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이 중장년층들은 어떤 걸 선호하는지 보니까 상품보다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걸 선호하신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발이나 의류 이런 거 사는 것보다는 경험 소비, 그러니까 여행 가서 한번 즐거운 경험을 하고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중장년층들은.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크루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루즈가 지금 딱 은퇴를 하시고 쌓아둔 돈 갖고 그리고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코로나 3년 동안 못 갔잖아요.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크루즈 주식이 딱 주목받으면서 메가 트렌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도 지금 개인 소비 중에서 제가 쓰는 돈 중에서 레크레이션, 그러니까 여가 이런 거에 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은퇴한 부자 중장년층 덕분에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물론 헬스케어 이런 거 고령화 때문인 것도 있는데 레크레이션 여가 이런 엄청나게 늘어난 여가 시간에 뭐 할 거냐 이런 거 한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돈이 만약에 넉넉치 않으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역시 넷플릭스 유튜브 보시는 거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자료에 근거한 건 아니고 중장년층 분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간이 많다 그러면은 진짜 넷플릭스 유튜브 사실 저희 부모님도
넷플릭스 이런 거 그냥 저보다 훨씬 많이 보세요. 시간이 조금 저보다 여유로우시니까 유튜브도 저보다 웬만한 뉴스 빨리 보시고 다 막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시지 않나요? 이렇게 부모님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 보니까 뭐 유튜브 넷플릭스는 뭐 끼케야 한 달에 10,000원이니까 가성비가 있는 여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넷플릭스 유튜브도 뭐 이런 시간이 많아진 중장년층 분들, 은퇴하신 중장년층 분들의 트렌드에 또 수혜지 않을까. 미디어 주식들도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었고 돌아와서 이제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크루즈, 이제 리턴 오브 더 크루즈. 야, 이게 이제 코로나가 단순히 끝나서 반등하는 게 아니고 이 엄청난 인구 구조적인 변화 덕분에 크루즈가 뜬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크루즈. 저도 한번 흥미롭던데 이 보고서가 코로나 때문에 이 돈 많은 부자들이 집안에만 갇혀 있다가 단순히 비행기만 타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이제 호화로운 휴양지도 놀러 가는 이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이미 2019년 예약 수준은 넘어섰고요. 코로나 이전 수준 넘어섰고 올해 크루즈 전 세계 여행객 수가 3천만 명 넘어갈 걸로 예상되는데 코로나 직전에 2,900만 명이었으니까 이미 넘어섰대요. 예상되는 것만 해도.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카니발 추천은 아닌데 얘가 뭐 거의 지금 급등인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고점에서 아직도 80% 빠져 있습니다. 급등해봐야 80%.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얘가 파산한다 그랬거든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지금도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이제 흑자 돌아서느냐 마냐로 반등 여부가 이어질 것 같은데 요 주식을 떠나서 크루즈나 이런 노년층들 이 엄청난 돈을 가진 세대가 은퇴하고 여가 시간에 뭐 할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델타 항공 같은 항공주들도 이런 중장년층들 여행 가니까 청년층들이 돈이 없더라도 중장년층 수요 덕분에 현금 흐름 자신감 생겨가지고 배당금도 늘린다고 합니다. 다시 배당금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배당금 끊었거든요. 진짜 코로나 때 망할지도 모른다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지금 미국의 항공사들이 하나 둘 지난번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이번엔 델타 항공사 하나 둘 배당금을 삭감했던 걸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델타 항공도 15거래일 연속 상승하기도 했어요. 단기 급등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뭐 지금 급등한 부분 조심해야겠지만 이런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로 또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침체인데 왜 여행주가 오르지만 그래서 좀 궁금해서 봤는데 참 이런 이유도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AI가 여행업을 살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뭔 얘기냐면은 요즘에 AI 테마가 뜨면서 빅테크 잘랐던 인원들 다시 고용한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빅테크에서 해고된 인원들 늘어나서 막 침체 온다 그랬는데 지금 보이시죠? 그래프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해고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고하기는커녕 지금 잘랐던 인원을 다시 고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AI 테마가 살아나면서. 그래서 이제 왜 AI가 여행업을 살렸다고 하냐면은 빅테크 대규모 해고가 줄어들면서 다시 이제 직장을 찾으면 이제 위축되었던 소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구글 다니던 직원인데 해고될까봐 조마조마하는데 어떻게 여행을 다니겠습니까? 당연히 항공권도 티켓도 구매 못하고 조심해서 그냥 찍소리 못하고 여행 다녔는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 달라지니까 이제 위축되었던 소비. 야, 이번 여름에 여행 가자. 어디 갔다 오자. 여행 갔다 오자. 크루즈도 한번 가볼까? 뭐 부모님 모시고 가볼까? 이런 수요가 있는 것처럼 고소득 직종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용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해고가 줄어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기 살아나니까 그 수혜가 여행업이나 대표적인 항공업 이런 거에도 불 수 있다라는 기대도 좀 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또 뭐 어떤 침체가 와서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봐야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안정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번에도 카드사 같은 데서도 강력하던 여행 지출이 좀 둔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확실히 항공 티켓도 내려간대요 요즘에. 그러니까 약간 혼란스러운 경제 지표들이나 뭐 발언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당연히 고금리에 고물가에 침체를 앞두고 이런 소비 둔화는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안 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년층들이 소비가 이 엄청난 막대한 부가 또 어떻게 흘러나올지 막 손자 손녀들한테 물려준다는 소리도 있고 이제 여행 다니면서 쓴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수익률 탑10에 크루즈들이 있어서 한번 특이해서 이슈 사항들 한번 정리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참고한 보고서가 영문 한글 2개 있는데 요거는 제가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영상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소목 라운지에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